제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저는 이동하는 존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행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데, 여행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타고 가거나 어디 특별한 장소를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왔던 여행은 내가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문 밖을 열고 나가면 만나지는 모든 것들이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서도 항상 어떤 공간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새로운 주제를 만나고 새로운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매번 확장하고 증식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보통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텍스트들을 해석하면서 평소 때 생각을 정리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작업할 때에는 거창한 담론에 의지해서 뭔가를 작업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생각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시대적인 철학 그리고 담론들 중에서도 들레즈의 유동적인 철학이라든지 유동적인 존재들, 그리고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시대라든지 계속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존재, 그리고 그 머물러 있지 않고 흐르는 존재, 그리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계속 그 변화에 순응해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의 형태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거나 단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혹은 흐르거나 뭔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재료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작업에 반영이 되고 만질 수 있고 혹은 흐를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정지가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설치 작가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실 안에서 거의 갇혀 있다시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리 작업도 하게 되고, 그 유리에 식물을 태운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고양이랑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고양이가 자꾸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네, 제 장소를 떠나서 밤에 이탈을 하는데, 그 고양이 이름이 마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거기 누워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양이들은 이제 밖에서 고양이들이 제 작업실로 막 오곤 하는데, 그런 고양이들이 어떤 용기에 맞춰서 자기 몸을 막 맞추면서 있는 풍경들을 보면서, 그래, 어떤 정해진 틀 안에 혹은 프레임 안에 꼭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구나. 쟤들처럼 산다면, 저 고양이들처럼 산다면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좀 유연하게 나의 상태를 바꿔가면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고양이와 다정한 오너먼트라는 책을 쓸 때 그 마리라는 고양이가 모티브가 됐었고, 그리고 어떤 역경을 만나도 계속 변화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그림책을 그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오너먼트 같은 경우는 액체 고양이의 변신을 응원해주는 정령들 같은 거예요. 또 오너먼트는 음악에서 보면 장식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장식음이 대단하게 어떤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 아주 공기처럼 분위기를 바꿔놓거나 리듬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오너먼트들이 등장을 해서 그 환경을 전환시키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조금 활력을 주고 그런 어떤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를 바랬었어요.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 일단 발을 처음 들였을 때, 이 집이 어떤 하나의 견고한 건축물일 수도 있지만 마치 한 사람의 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서 되게 진동하는 어떤 소리, 그리고 음악, 그리고 어떤 그 바람,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됐었고, 제 오너먼트들이 여기에 만약에 놓여지게 된다면 내 작업들은 대단한 어떤 서사나
어떤 거창한 담론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정한다든지 조금 환경을 바꿀 수 있다든지 공기의 균열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작은 터치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장식음처럼 이 집이 누군가의 집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온기를 찾아가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온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김중업 선생님의 개성들이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김중업 선생님의 글을 우선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글 중에 노래하는 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악과 건축에 관해서 굉장히 연결해서 생각하고 계시다. 그 세계관이 음악과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치 작곡하듯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셨구나. 근데 그것이 또 제 작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작업하는 걸 어떤 작곡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과정이라고, 모든 예술의 과정이 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하나 음표들을 이렇게 놓아가면서 당연히 만나져야 할 어떤 지점들이 있었고, 혹은 상충한, 이렇게 뭔가 반대로 되는 부분들이 놓여졌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부유하는 정원, 플로팅 가든인데, 제가 그때 아마 약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우주미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유하는 사람들 같고, 다 뭔가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두 발을 발바닥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이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쩌면 모두가 불안하다면 그냥 불안함을 떠안고 그냥 그걸 다정하게 품으면서 그 흔들리는 상태 자체를 그대로 옮겨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둥둥 떠 있지만 꽤 경쾌하고 유쾌하게 그 상태를,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형태들 처음 생각한 것 같아요. 한 2018년쯤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 거기서 입체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고 그게 하나의 부유하는 세계가 되고 또 다정한 세계가 되고 그렇게 제 우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김종옥 건축문화의 집에 그 외에 들어왔을 때 특징적인 부분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조형적인 특징들을 가진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공교롭게도 저도 유리 작업을 7년 정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유리라는 재료를 선택할 때 물론 빛이 투과해서 색그림자를 만들고 아름다운 어떤 풍경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또 음악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리는 과냉각된 액체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적정 온도를 만나면 고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상태를 변형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어서 제가 그것이 동시대의 어떤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유리라는 재료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판 위에 시들어가는 꽃들을 올려서 태우고, 그리고 그 흔적만 남은 작업들을 사라지는 노래, 사라지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고 몇 년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기법을 퓨징 기법이라고 하는데 유리를 유리가마에 넣고 적정 온도로 올리고 다시 식혀서 그 작업을 거듭 반복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었고, 그것은 마치 어떤 장례 문안에서 제가 목격했었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위에 꽃들을 막 이렇게 덮어주고 이별의 순간을 함께하고 화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그 흔적이 그냥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추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프레임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흔적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고, 이 공간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마주했을 때 빛들이 그려내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어떤 태도, 상태들을 바라보는 어떤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렌즈가 여기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리집을 지어서 노래하는 집과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노래하는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노래하는 집이라기보다 이 안에서 작은 음표들이 놓여지고, 그리고 김주목 선생님의 건축에서의 어떤 빛, 그림자, 온기,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장식음들과 함께 합쳐지고, 그리고 안정화라는 음악가가 작곡한 마치 오너먼트 소리 같은 입자 같은 음악들,
그리고 어떤 단어들의 조합,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노래가 흐르는 큰 몸 같은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여기에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신만의 음들을 찾고 리듬을 찾고, 그리고 미세한 균열들이 그들의 일상을 조금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전 조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촉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 가면 대부분 뭔가를 만지지 말라거나 이제 눈으로만 보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만지고 싶게 생긴 조각들, 너무 만지고 싶게 생긴 그림들이 있는데,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물리적으로 경험해보는 그 감각들이 어쩌면 엄청 필요한 감상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전시에서만은 이곳은 집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곳이고, 집에 가면 다정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직접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따뜻한 감각을 느끼고, 그것이 체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내 삶의 작은 흔들림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오너먼트들을 직접 관객이 만지고 자리를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하나의 음악을 같이 작곡하는 것처럼. 저는 작업을 하면서 좋은 작업을 하는 거 뭐 작가로서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다정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다정하다는 것이 되게 쉬워 보이는 말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살다 보니 다정함이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다정함은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개성, 어떤 혹은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건드리지 않고 같이 조화롭게 품어주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저는 다정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정함을 갖추고 무언가 세상을 바라보고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조금 서로 흔들리는 채로 같이 간다는 것,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다정함이고, 그것이 제 작업에 묻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또 예술이 뭔가 사람들의 삶을 크게 거대하게 변화시키진 않지만 작게 균열을 일으키고 공기의 흔들림을 만드는 그런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예술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정함은 아마 매개가 되는 어떤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객분들은 들어오셔서 일단 이 공간이 좀 따뜻하게 환대하는 집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뭔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각자 다 개념이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집에 가족이 있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있어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그런 공간이기를 이제 바랬는데, 이 공간에 왔을 때 제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오는 관객들을 굉장히 다정한 태도로 환대하고, 누가 들어와도 이렇게 반기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 들어오셔서도 공간 곳곳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곳곳에 음표처럼 놓여 있는 작업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시겠지만, 그 작업들을 통해서 주변의 디테일들을 더 살필 수 있고 이 구조 전체를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만질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촉각으로 경험하는 감각들이 관객들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여기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막 굴러다니면서 관람을 할 수도 있고, 몸으로 체화하면서 재미있게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하면서 더더욱 제가 이제 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예전에는 뭔가 공간을 만나면 설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 공간을 어떻게 스펙타클하게 혹은 어떻게 멋있게 채워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 볼까라는 욕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공간과 호흡하는 법을 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나더라도 내가 좀 더 열린 태도로 그 공간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호흡을 대단하지 않게 소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너먼트 작업들이 드로잉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드로잉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조각들을 또 확장해서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재료도 훨씬 더 다양한 매체로 촉각성들 그리고 소리가 나는 혹은 어떤 빛이 작용하는 다양한 감각들이 같이 포함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정한 세계가 될 것 같아요.